네거티브를 하면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파지티브를 하면 지지율은 상승한다. 생산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치열함만 더해질 뿐 실제 지지율은 안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모두에게 호감이 있다. 27%밖에 안 돼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본선 후보가 되면 다른 후보의 지지층은 지지 안 한다 이거예요. 믿을 수 있나와 이길 수 있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길 수 있나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뭐 한참 막 이낙연 전 대표와 치고받는 공방을 많이 벌여서 그동안의 비판도 많이 받고 했는데 네거티브 앞으로 안 하겠다. 정책과 실력으로 승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비밀. 네. 이거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 알려줄 겁니다. 자, 배 소장님. 네. 이재명 지사 이거 네거티브 중단 선언 왜 한 겁니까? 네 글자죠. 네 글자. 내하 파상. 네, 좀 어려운데. 내하 파상. 내하 파상. 네. 네. 네거티브를 하면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하락하고 파지티브를 하면 파지티브 하면 지지율은 상승한다. 지지율은 상승한다. 네. 지금 이게 장안의 유행어예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한 겁니다. 아하. 이게 뭐냐면 네. 지금 네거티브를 계속 하니까 먼저 이재명 후보 지지율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정체 상태였죠. 그러니까요. 계속 이낙연 후보와 이 네거티브는 결국 과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흠집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래도 아니고 또 생산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좋게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 프레임 안에 그 틀 안에 그냥 갇힌 거군요. 그러니까 부정 프레임 안에 네거티브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도 네거티브 공방을 하면서는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런 추세를 이제 추세 분석이니까 네, 네. 확인하시면 될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때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뉴스 보도에서 우리 시사전을 또 이 정치 네. 또 면을 보더라도 이낙연 후보 지지율 상승한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러다가 뭐 뒤집히는 거 아니야? 양강구도 뭐 아니냐? 네. 이른바 양강구도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계속 네거티브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의 특징이 뭐냐면 네거티브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아하.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서로 간의 치열함만 더해질 뿐 실제 지지율은 안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당내 경선에서는 네거티브 잘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선에 가야 이제 그때 되면 네거티브를 해요. 왜? 그때는 정말 치고받고 이 죽느냐 사느냐 전쟁이잖아요. 상대와의 싸움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당내 경선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와 비슷하지 않느냐. 그때랑 다르죠. 그때랑은 야권의 거의 이명박이냐 박근혜냐 거의 두 사람의 싸움이었잖아요. 거기서 후보가 되면 이제 본선에서도 이기는 게 어느 정도 좀 보일 때. 그 당시 이명박 박근혜는 야권이었고 네. 그리고 두 사람 다 TK예요. 같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권의 후보가 질이 멸렬했어. 정동영 후보. 그러니까 야권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도 결과적으로는 본선이나 다름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본선인가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 이낙연 후보 지지율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본인 지지율도 갇히는데 최근에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이미지를 조사해 보면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리얼미터와 오마이뉴스가 조사 결과이고요. 유력 대선 후보의 이미지를 물어봤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모두에게 호감이 있다. 27%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 모두에게 호감이 있다. 52%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든 이낙연 후보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본선 후보가 되면 다른 후보의 지지층은 지지 안 한다 이거예요. 다른 후보의 지지층을 흡수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한계가 있다. 이건 타격인 거죠. 이 위기 상황을 간파한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만둡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다른 이유는
최근에 어떤 걸 옥죄어 오냐면 이것도 네거티브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분명한 또 필요한 또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몰라도 경기지사직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경기지사직 왜 이거 사퇴하라 하느냐? 뭐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안을 그렇죠. 했죠.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공직선거법에 보면 12월 초 그러니까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 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사퇴하면 돼요.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12월 9일까지만 하면 되죠.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에 민주당 경선에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또 당시 충남지사였던 안희정 그대로 직을 유지해요. 네. 그리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끝까지 버티면서 지사직을 유지했잖아요. 2017년 네, 네. 대선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이 이야기는 이 이낙연 후보로서 이렇게 제기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수도권의 경기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유권자가 많은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거죠. 아니 내가 정말 수도권 지지율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제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좀 중단하자. 아하. 이재명 후보로서는 너무 거센 이런 공격에 대해서 좀 이 공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필요도 있고 역공을 좀 취하면서 그렇죠. 방어도 하는. 지지율도 본인이 지금 네거티브 공방을 계속하는 게 부담. 최근에 뭐 조폭 논란도 있었고 네,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결국 이걸 그만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 이게 이재명 후보가 관두자고 해서 쫓아가는 후보로서는 그래도 우리는 네거티브가 검증의 중요한 수단인데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는 어떤 이야기하냐면 네거티브와 검증은 구분돼야 된다. 검증은 필요한 검증은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걸 보면 잠깐 수면에서 가라앉는 듯하지만 이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좀 정책 대결하면 안 되냐? 근데 정책에 좀 관심이 없고. 뭐 정책 대결이 사실 말은 좋고 필요하다라고 또 생각은 하지만 그게 또 너무 정책 대결로 정책 비전 대결로만 가면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가 또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죠. 이게 유권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정책 경쟁해라. 네거티브하는 후보는 우리가 먼저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근 지지율의 흐름은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조금 정체 내지는 약간 네. 상승하는 흐름이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체 내지는 약간 하락하는 그런 흐름인데 이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방을 좀 털어내면 해소하면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거였죠. 아. 그런 판단 없이 대선 후보가 그냥 적극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네. 그런 이유는 뭐냐면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호남에서도 이낙연 후보하고 경쟁하고 있고 또 상대당의 윤석열 후보와 이렇게 맞짱 효과도 있습니다. 맞짱 효과로 아하. 윤석열 후보가 계속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이재명 후보가 더 조명을 받아요. 그 적대적인 이유는 일종의 적대적 공존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두 사람 그러니까 관계가. 이제 1대1 대결 구도로 보면은 유권자들 특히 이제 진보층 사이에서는 윤석열의 맞설 인물이 이재명이다. 이낙연이라기보다는 이재명이다. 이런 인식이 강하거든요. 아하, 그렇게 예. 되면 오히려 이런 맞짱 효과도 본인에게 더 보탬이 되는데 네거티브 공방의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 이 지지율 이 정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네. 만큼 네거티브 공방이 좀 해소되면 만약 차단된다면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이낙연 후보도 오히려 이미 한 3, 4주 전에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사실 어떤 정무적 판단을 했었냐면 그러니까 계속 캠프 내 인사들 제가 굳이 누구 네. 어떤 의원이다라고 거론하지는 않겠어요. 자꾸만 이낙연 후보가 한 3주 전, 약 3주 전 여론조사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앞서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댔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때 한 3주 전쯤에 예비 경선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다? 안정적인 이른바 총리 효과를 누렸던 이낙연 후보였거든요. 그럼 그때 빨리 윤석열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1번, 2번 좀 파지티브한 본인의 이 정책을 강력하게 내놓되 그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은 정책이다. 이렇게 문 대통령과 연동하면서 호남의 미래 비전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꺼내놓으면서 호남과 문재인 지지층을 빨리 한 10% 정도 가져갔더라면 10%포인트 가져갔더라면
이낙연 후보가 앞서설 수도 있었어요. 아, 그 당시 그런데 흐름 속에서 돌이켜 보면 한 3주 전에 그걸 놓쳤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그래도 네거티브가 해소되고 나면 이낙연 후보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거듭 한 3주 전에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하는 이 기법이 뭐냐면 방법이 뭐냐면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우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대립각을 세우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내가 같다 사실은 이걸 어떻게 플러스 알파 발전시키겠다. 호남의 미래 정책은 뭐다. 그러니까 자꾸 호남만 방문하면 뭐합니까? 호남 출신인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호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걸 제시해 줘야죠. 뭔가 이게 일종의 굵직한 걸 하나 던졌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에 비하면 선점 효과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지지율이 주춤하거나 오히려 윤석열이 입당하면서 반사 이익을 누린 이재명에 비하면 지지율이 살짝 또 내려가는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어떤 후보가 좀 앞서가는 이 흐름,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뭐 더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후보가 아니면 다시 이걸 또 뭐 뒤집는 어떤 따라잡는 이런 정도의 뒷심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지지도의 변화라는 것은 뭔가 분수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변곡점이 있어야 돼요. 계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그걸 만들 수 있다면 또는 외부에서 그런 환경이 온다면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외부에서 그런 환경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언제쯤 올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예측할 겁니다.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후보자가 변곡점이나 분수령을 만든다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선거 캠페인 전략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여권 내에서는 호남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볼 때는 그래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더 이 호위 지원 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 그건 이낙연이다 이렇게 판단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호남도 그냥 호남 출신인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호남을 위해서 뭔가 굵직한 그래? 이런 걸 이낙연 후보가 제시한단 말이야.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그것을 관철한다는 거야. 이래야 호남 민심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지도에 변화가 생긴다. 그 이야기는 내부와 외부의 환경입니다. 근데 내부의 환경은 뭐다? 후보가 만들어야죠. 근데 후보가 그것을 만드는 모습이 없고 그냥 계속 네거티브다? 안 바뀌겠죠. 네.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와 관련해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나로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면은 이 여권의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 입장에서 본다면 이재명 예비후보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나? 이낙연 예비후보와 관련해서는 될 수 있나? 이길 수 있나? 네, 이길 수 있나? 이런 부분일 텐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두 후보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돼 가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여전히 그게 남아 있다라고 보시나요? 여전히 남아 있죠. 여전히 남아 있는데 믿을 수 있나와 이길 수 있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길 수 있나가 중요한 거죠. 일단 이기고 나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그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권이 교체됐다. 그럼 정권뿐만 아니라 당까지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정권이 재창출됐다면 여전히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과의 관계,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정권이 유지된다면 그건 조율의 문제지 와르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나와 이길 수 있나에서 뭐가 중요하다? 이길 수 있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입시험 칠 때 합격할 수 있나, 최선을 다했나, 합격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이게 본능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나, 왜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데 합격을 할 수 있나,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네,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한 그 배경, 그 비밀에 대해서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